Aha! doctor, 안녕하세요. 예진산부인과 원장 오상윤입니다. 오늘은 임신 중 영양 두 번째 시간 음식에 대한 속설편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학술적이거나 의학적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보도적이고 시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속설이란 말은 그렇게 크게 믿을 수 없는 좀 잘못된 믿음의 설 이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전혀 근거가 없는 내용은 아니라서 약간 사실과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조금 좀 짬뽕되어 있는, 믹스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속설이라고 하는데요. 임신을 하게 되면 산모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시어머니든 어머니든 가족들이든 친구들이든 음식에 대해서 많이 금하고 또는 권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게 되면 산모들에게 그거 먹으면 안 돼, 또는 그걸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임산부들은 뭘 먹었는데 매우 걱정을 하면서 이거 임신 중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먹었어요, 저 어떡하죠? 이런 심한 걱정을 하면서 상담을 임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속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연 그것들을 믿는 것이 좋은 건지 믿을 만한지 이런 내용들을 좀 가볍게 강의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속설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블로그나 카페나 뉴스나 이런 데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검색을 하던 중에, 또 외국 사이트들도 많이 검색하던 중에 좋은 사이트가 있어서 그 사이트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한번 슬라이드를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던 중에 가장 좀 신빙성 있는 참고할 만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외국 사이트에. 그래서 여기 보면 BBC 뉴스, BBC가 영국 공영방송이죠. 영국 공영방송에서 되게 BBC가 좀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자료들을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근데 2015년 월드 서비스 매거진 편에 2015년 3월 25일 음식과 임신에 관한 속설.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눈여겨보게 된 이유는 사진에 미역국이 있는 거예요. 이 미역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친숙한 음식이고, 임신을 하거나 또는 출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추천을 하고 즐겨 먹는 음식이잖아요. 근데 이 음식이 사진에, 그것도 속설이라는 제목하에 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제 눈을 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중에 미역국 때문에 이 자료가 좋았고, 또 내용을 읽어보니 또 글쓴이가 좀 나름대로는 객관적이고 조금 과학적으로 산모들이나 가족분들 또는 지역사회의 속설에 대해서 잘 꼬집어 놓고 비판을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속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BC 뉴스의 첫 문단을 살펴보면 영어로 뭐라 내용을 보면, 세상 모든 곳에는 임신 여성들이 무엇을 먹을지 먹지 말지에 대한 견해들이 너무 많다. 좋은 의견도 많은데 허접한 과학과 나이든 부인들의 할머니들이겠죠, 이야기들 속에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좀 좋은 의견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빠진다, 이런 것들을 먼저 그 모두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또 계속 그 내용을 보면 이 속설에 관련된 이런 음식들이 예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아프리카 줄루의 이슬람 배쪽, 마른 바위 너구리 오줌에 유액식물 플러스 데이지 추출물 등등을 섞은 음식을 먹으면 좋다. 이란에는 석류 주스, 세네갈에는 골수 국물, 이런 것들이 한국의 미역국과 함께 예로 거론되고 있었어요. 상당히 저도 좀 한국의 미역국이 남아프리카의 줄루 또는 이란의 이런 세네갈의 골수 국물, 이런 것과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대등하게 이상한 음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계속 뉴스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렇지만 과학이 모두 나쁘게만 보도되었는가? 이제 이 BBC 기자는 좀 이 보도에 대한 부분도 잘못되었다. 그러니까 뭐 많은 그 보도 매체들이 뉴스든 뭐 신문이든 또는 블로그든 카페든 이런 여러 가지 보도 매체들이 좀 잘못된 보도를 했지만 과연 그런 과학들이 나쁘게만 보도되었는가? 아니다. 오히려 과학이 나라마다 미신과 풍속에 뒤섞여 이상하게 변했다라는 점들을 지적하고 비판을 하는데요. 건전한 조언이 의학보다는 마술에 가까운 아이디어로 포장된다. 그래서 어떤 마술에 가까운 아이디어로 포장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내용들을 살펴보면 나이지리아, 달팽이를 먹으면 아기가 느려진다. 뭐 그럴듯하죠. 일본, 매운 음식을 먹으면 아기 성격이 급해진다. 역시 뭐 그럴듯하죠. 멕시코, 계란을 먹으면 아기에게 냄새가 난다. 좀 생소하죠. 그 다음에 중국, 빼놓을 수 없죠. 큰 나라 중국이니까 뭐 이런 또 속설들도 되게 많을 것이고, 그 게를 먹으면 이제 크랩이죠. 옆으로 가는 게. 게를 먹으면 아기가 말썽꾸러기가 된다. 게를 먹으면 손가락이 11개가 된다. 우유를 마시면 아기 피부가 하얗게 된다. 제가 그 중국어 선생님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정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징어를 먹으면 자궁이 끈적끈적하게 된다. 자궁이 끈적끈적하게 된다는 것도 물어봤어요. 중국어 선생님한테. 근데 이건 자기도 잘 못 들어봤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중국도 땅이 크니까 지역마다 속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 또 우리나라는 뭐 없느냐. 네이버 지식 백과에서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대한민국 임신 중 금기 음식. 그래서 경기도 식혜, 고사리, 오징어, 게, 버섯. 그래서 저도 이걸 보면서 왜 산모가 식혜를 먹으면 안 되고 고사리, 오징어, 게, 버섯 다 좋은 음식 같은데 먹으면 안 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지역별 금기 음식에 나오더라고요. 사실 임신 중에 개구리, 비둘기, 상어, 참새 이런 건 사실 잘 안 먹잖아요. 생소한 음식이고 지금 현 시대에 이런 음식을 먹는 산모는 극히 드물 것 같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잘 못 먹는 음식도 있겠지만 또 잘 먹는 음식 중에서 잘 못 먹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금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또 생소하기도 하고 좀 이상하기도 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신 중 그 이유를 그러니까 금기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또 살펴봤더니 오리고기, 뭐 육손이 된다, 손발이 오리 모양이 된다, 갈기가 생긴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겠죠. 닭고기, 애기가 닭살이 된다. 그럴듯하죠. 율무, 낙태한다. 사실 저는 율무, 낙태한다 이런 얘기도 좀 처음 들어보는데 여튼 이런 음식에 대한 금기들이 다 또 그럴듯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계속 BBC 뉴스를 좀 봤어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데 이런 음식 금기가 여성들의 균형 잡힌 식사를 방해하고 필수 영양소를 뺏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도 그런 속설에 휘말려서 먹지 못하는 금기 음식이 된다는 것들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또 내용들을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파파야, 호박 이런 것들은 너무 애기에게 뜨겁다. 우리는 보통 뭐 뜨거운 음식이 애기한테 안 좋아, 차가운 음식이 애기한테 안 좋아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인도에도 그렇게 있나 봐요. 그렇지만 파파야나 호박은 사실 좋은 음식이거든요, 임신 중. 그 다음에 인도 같으면 우유, 요거트, 바나나 너무 차다. 찬 음식을 먹으면 임신 중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도. 근데 어쨌든 인도도 그런가 봐요. 사실 우유나 요거트나 바나나는 정말 이 외국 사이트라든지 의학 뭐 관련 사이트 또는 뭐 WHO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좋은 음식으로 추천하는데 말인데요. 탄자니아, 고기를 먹지 말라. 우리는 고기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아기가 먹은 동물의 성격을 타고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나운 고기를 먹으면 사나운 동물의 고기를 먹으면 사납다. 뭐 약간 좀 지저분한 속성의 동물을 먹으면 지저분해진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먹지 말라. 아프리카, 임신 중 계란을 먹으면 불임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좋은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설에 휘말려서 못 먹게 되면, 사실 아프리카 같은 데서 계란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매일 못 먹는다고 유니세프 이런 광고하면서 가난한 뭐 임산부를 도와주세요, 뭐 아기를 도와주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러는데, 이런 계란이 있는데도 이런 속설에 걸려서 못 먹게 된다면 참으로 불행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여튼 우리나라 사이트에도 이제 어떤 그런 금기 음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카페나 블로그 제가 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2018년 7월 9일로 이렇게 게재된 건강플러스 삼성화재 뭐 관련 홈페이지인 것 같아요. 임신 중이라면 이것만 피해주세요. 임산부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 하고 또 설명을 쭉 해놓은 걸 봤어요. 내용을 살펴보니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날 음식, 즉 씻지 않고 익히지 않은 그런 음식, 뭐 톡소플라즈마증이 걸린다, 뭐 녹두, 태아 성장에 저해를, 뭐 태아 성장을 방해한다, 율무, 뭐 유산된다, 사산된다, 생강, 다량 섭취 시. 사실 임신 중에 너무 많이 먹으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다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여튼 다량 섭취 시 뭐 밑도 끝도 없는 거죠. 어느 정도가 다량인지 어느 정도가 적정량인지도 표시하지 않고 그냥 다량 섭취 시 습진, 두드러기, 아토피. 사실 소아과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음식을 먹어서 아토피가 생긴다는 음식, 특정 음식은 없거든요. 아직까지 그런 밝혀진 특정 음식 또는 의학적인 이유 이런 것들은 없는데도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아토피가 생긴대요, 천식이 생긴대요, 뭐 어떻고 저떻고. 알로에 차게함으로, 또 차게하는 거 나왔죠. 배 성질이 참으로, 뭐 건과하지 않고 다량 섭취 시 배탈. 뭐 과일도 많이 다량 섭취하면 배탈 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좀 금기하는 음식이 약간 좀 두리뭉실한 이유를 달고 또는 밑도 끝도 없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의 어떤 뭐 풍습과 또는 뭐 허접한 과학과 이렇게 합쳐져서 이런 식으로 금기 음식 또는 종교적인 이유 이런 것들로 많이 금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이트도 봤어요. 뭐 마멘 앙팡 매거진 임신부 금기 음식 속사정 이런 제목으로 또 내용을 이렇게 올려놨던데, 내용을 보니까 뭐 똑같은 말이에요. 뭐 비슷한 내용이죠. 율무, 녹두, 생선회, 팥, 생강, 앞에서 본 내용들이 주로 나오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음식들이 정말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가? 아니면 먹어도 되는데, 아까 BBC 매거진에서 본 것처럼 먹어도 되는데 괜히 잘못 알려져서 이 맛있고 좋은 음식들을 먹지 못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증명하고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한 보도이고 속설을 만들지 않는 어떤 좋은 방법일 텐데, 그래서 한번 따져보기로 했어요. 녹두, 아까 앞에서 본 녹두예요. 태아 성장을 저해하고 차가운 성질로 임신부의 위장장애를 초래하고 태아의 지방질을 태워서 성장을 방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두리뭉실하게 속설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봤어요. 이 외국의 어떤 홈페이지 사이트를 쭉 둘러봤더니 뭐 임산부의 건강에 대한, 녹두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죠. 그래서 내용을 한번 번역해 보면, 녹두는 엽산이 풍부하고 고급 식물성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하고 다른 비타민 B군이나 수많은 미네랄이 많아서 아기를 건강하게 만든다 하고 권장하는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사이트 녹두를 또 가볼게요. 또 다른 이런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서 봤더니 영어로는 녹두가 멍빈인가 봐요. 그래서 그린 멍빈, 뭐 먹으면 이런 점이 좋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 산모가 초록 녹두를 먹었을 때 이로운 점이 뭔가? 풍부한 고급 단백질을 섭취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니까 면역이 정강되고 피로가 개선되더라. 그 다음에 인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어서 신경 자극이 촉진되고 활력이 유지되고 입맛이 개선되더라. 또 풍부한 식이섬유 섭취하니까 배변과 해독 작용에 좋더라. 풍부한 칼륨을 섭취하니까 기초대사가 유지되고 시력이 촉진되더라. 풍부한 칼슘을 섭취하니까 뼈 건강에 좋더라. 이뇨작용을 개선해서 임산부의 부종을, 이제 임산부가 나중에 막달 가까이 가면 많이 붓거든요. 그런 부종을 개선하더라. 그러니까 임산부가 먹으면 좋더라. 이런 내용들로 주로 있죠. 그냥 이렇게 뭐 그냥 태아 성장을 방해하고 차가운 음식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므로 좋더라,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고. 팥, 대표적으로 산모들이 이 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전문의 따기 전에 이런 산모들에게 팥을 먹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서 궁금하더라고요. 책을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산부인과 교과서 책에 팥을 먹으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어떤 논문이나 외국 사이트의 참고 자료를 찾을 길도 그렇게 뭐 원활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저희
노 교수님에게 여쭤봤어요. 뭐 그냥 젊은 교수님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팥을 왜 먹으면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잘 오히려 모르시고 노 교수님이 답변을 해주시는데 팥이 뭐 예전에 팥은 팥죽을 끓이는 재료고 귀신 쫓는 음식이고 그래서 동지섣달에 며느리나 딸이 임신한 며느리나 딸이 팥을 먹으면 뭐 귀신이 붙고 부정을 탄다. 또 실제로 유산을 하게 될 때 출혈 그 피 색깔이 또 팥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팥죽 색깔이니까 괜히 이제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임산부 젊은 처자들이 임신한 여성들이 팥죽을 먹었다가는 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팥죽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속설이 생긴 것 같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종교적이거나 민속적인 또는 풍속적인 그런 속설이 이렇게 개입된다는 것을 당시 그때 느끼고는 상당히 저도 좀 허황되고 조금 약간 좀 당황스럽고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면 팥이 이렇게 호르몬 과다분비, 자궁수축, 조산위험이 뭐 심해진다 이런 속설들을 가지고 못 먹게 하는 음식이 들어가는데 또 찾아봤죠. 이 팥이 에주키 빈이라고 하는데 뭐 제페니즈 레드 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 팥에 대한 사이트를 보면 이렇게 에주키를 먹었을 때 임산부가 먹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랬더니 굿 다이제스션 뭐 소화가 잘 된다, 굿 트랜짓 뭐 배변을 잘한다, 그래서 변비에 좋다, 엽산을 충분히 공급한다, 수분과 비타민과 항산화제를 공급해서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철분이 풍부해서 예를 들어서 특히 이런 경우는 이제 채식주의자죠. 그 고기를 안 먹는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철결핍성 빈혈이 잘 생기는데요. 이런 채식주의자들이 임신을 했을 때는 이런 팥을 먹으면 아주 좋다. 그래서 뭐든지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으니까 적절한 양으로 권장량으로 팥을 먹을 때 임산부와 아기에게는 상당히 이롭다. 이런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율무. 그러면 이런 속설들이 다 문제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잖아요. 속설은 다 틀렸나. 그래서 사실 또 이제 율무편에서 제가 또 참고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율무는 우리나라 이제 금기 음식으로 뭐 율무가 등장하는데 거기 보니까 태아지방질 분해로 뭐 유산, 양수양의 감소로 사산. 사실 유산, 사산, 아기가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상당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속설이 있는 음식, 즉 율무를 먹었는데 초기 임산부가 이제 뭐 처음 임신한 임산부가 검색을 딱 해보니 자기는 율무차를 많이 먹었는데 율무를 먹으면 안 된다, 유산된다, 사산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또 읽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료 중에 선생님 저 모르고 율무를 먹었는데요 이거 어떡하나요, 이제 우리 애기 유산되거나 사산될 텐데 저 큰일 났어요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또 이걸 또 과학적으로 찾아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궁금하니까 이게 속설인지 아닌지 찾아보니까 펀메드라는 이 사이트에 이 펀메드라고 하는 것은 의사들이 이제 관련 논문들을 또는 연구 논문들을 찾는 검색 사이트예요. 그래서 펀메드를 찾아보니 아니 율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무를 보면 뭐 코익스 뭐 라크리마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뭐 이걸 사전에 찾아보면 율무씨라고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 율무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유산 효과가 있더라 하는 제목의 논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아니 율무는 그러면 속설이 아니었나 봐. 정말 이렇게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쭉 그 논문들의 내용을 읽어보고 그래서 그 논문들의 내용을 이 율무 이렇게 생겼대요. 사실 저는 율무를 이렇게 곡식처럼 먹어본 적은 없어요. 아니면 뭐 가끔 음식점에 가면은 율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조금 뭐 접시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율무를 흔히 먹는 뭐 그런 경우는 별로 없죠. 대개는 율무차라든지 뭐 이런 걸로 먹는 건데 어쨌든 그 연구의 내용을 좀 핵심 부분을 발췌를 해가지고 봤더니 일단 사람은 아니고 프레그넌트 렛, 쥐죠. 쥐를 실험했어요. 임신 6일째 이 씨앗을 애들레이 시드가 이제 율무 씨니까 추출물을 투여했다. 그리고 임신 20일째 기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다. 쥐는 임신 기간이 짧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펴봤는데 당시 투여한 내용이 체중 1kg당 1g씩 투여를 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거든요. 엄청난 양을 이제 쥐한테 어떤 효과가 있나 하고 속설이 이제 율무가 유산 사산을 한다 하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역시 아기 쪽으로 흡수가 굉장히 잘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착상 이후에 유산을 증가시키더라 라고 보고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와, 이거는 이제 제목도 이렇게 연구도 있고 쥐도 유산시키고 이러니까 이제 걱정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을 좀 꼼꼼히 따져보기로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체중 1kg당 1g의 율무 추출물을 투여했다는 의미는 50kg의 체중을 가진 여성이라면 50g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럼 이 50g이라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좀 흔히 먹는 음식군으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율무차를 찾아봤어요. 사실 율무를 주식으로 하는 임산부 있으신가요? 그러면 빨리 율무를 끊어야 되겠죠. 아까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율무를 주식으로 하는 분을 저는 주변에서 보지를 못했어요. 주로 율무차겠죠. 그래서 율무차를 한번 찾아봤어요. 자판기용 목화 율무차. 중국산 율무분이 1% 들었네요. 1%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오곡 율무차. 뭐 이렇게 찾아보니 볶음 율무가루 0.75%, 뭐 역시 뭐 1% 미만으로 좀 들어있죠. 그럼 이런 것들은 좀 자판기용이니까 흔히 우리가 타먹는 또 오뚜기에서 나오는 아몬드 호두 율무차 뭐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이런 건 타먹는 제품인데 이 제품 안에 포가 들어있겠죠. 한 포, 두 포. 내용을 보니까 한 포가 18g이더라고요. 18g.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 믹스 타먹듯이 이런 걸 보는데 그래서 제가 타먹는 이런 코코아 이런 식으로 한 포 코코아. 그럼 이 코코아 안에 카카오가 몇 그램 들었을까요? 이러면 이제 뒤에 뭐 몇 퍼센트 카카오가 들었다. 또 예를 들어서 제가 흔히 타먹는 맥심 뭐 화이트 골드 이 안에 카페인이 얼마가 들었을까요? 그러면 카페인이 뭐 전체 이게 지금 보면은 대충 한 12g 정도 되는데 12g 안에 카페인은 몇 밀리그램이 들었을까? 이런 것들은 안쪽에 다 용량이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 호두 율무차 믹스 한 포에도 이 18g의 한 포당 제가 찾아보니까 율무가 1%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무 함량은 18g 중에 1%니까 180mg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 50kg 여성이 50g, 즉 50g은 mg으로 환산하면 5만 mg이 됩니다. 섭취하려면 277포를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산모가 율무차를 277포를 먹고 와서 걱정을 하시겠어요. 그냥 뭐 한 두세 포, 많이 먹었으면 모르고 한 뭐 10포 이런 식으로 먹었겠죠. 그런 정도를 먹고는 너무 걱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기우가 아닐까 생각이 합니다. 그렇지만 277포를 먹어라 한 번에, 또는 뭐 짧은 시간 내에 먹기도 힘든 양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식으로 BBC 보도 자료를 예를 들면서 각 나라의 속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참고 자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속설이라든지 블로그, 각종 뭐 유명한 블로그들에 의해서 먹지 말아야 하는 음식의 종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과연 속설이 다 믿을 수 있는가, 또는 뭐 다 믿을 수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꼬집어 봤고, 속설은 속설일 뿐이에요. 사실은 임신 중에 음식 중에 굳이 해로운 음식들은 다 잘 안 먹는 음식들이겠죠. 뭐 중금속이 많은 음식, 오염된 음식, 상한 음식, 익히지 않은 음식,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만 좀 잘 지킨다면 흔히 먹는 음식군에서는 뭐 버섯, 게, 뭐 아니면은 아까 봤던 녹두, 팥, 이런 것들 좀 흔히 먹는 음식이잖아요. 흔히 먹는 음식들 중에서는 잘 익혀 먹고 잘 뭐 구워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 크게 문제될 음식은 없는 것 같고, 뭐 주변에서 이건 이래서 못 먹고 저래서 못 먹는 음식들이 정말 궁금하다면 담당 산부인과 원장님들에게 여쭤보면 또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아까 그 율무 같은 그런 음식들은 좀 실험상에서는 좀 해롭다 뭐 이런 일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건 정말 많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먹은 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게 좋겠죠. 걱정하는 게 더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가령 그런 걱정이라면 사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가 더 많잖아요. 미세먼지 지금 철이 이제 겨울철이 되니까 오늘도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내일 나쁨 하고 나오는데, 사실은 미세먼지에 부착된 또는 초미세먼지에
붙어 있는 중금속이 그런 속설의 음식보다 훨씬 더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미세먼지 많은 날에 마스크 잘 끼고 외출을 삼가하고 하는 게 오히려 애기 기형 발생에 훨씬 유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 대한 부분들은 속설을 너무 믿지 마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들, 담당 선생님들에게 여쭤보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